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정경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정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초강수를 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은 지난 8월 달에 그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나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생각한다면 네. 상당히 초강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네. 이걸 엄격히 얘기하면은 8.25 합의 불이행에 대한 원산 복원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김정은이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김정은 자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 아니고, 네. 소위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 그 자체가 김정은 소위 수령이죠. 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둘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래 간부들이라든가 관련된 간부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최고 존엄을 훼손하지 않은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더 직접적으로는 김정은 자체도 자기한테 나쁜 소리 하는 걸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도 없을 테고 네. 또 그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네. 실질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송들이라든가 아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여과 없이 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러 가지 실체를 해친다든가 네. 이런 게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자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죠. 자, 대북 확성기 방송의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김정은의 생일입니다. 예.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을 한 것이 어떤 북한 내부에서는 축포의 개념이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북한 달력에는 김정은 생일이 빨간 글씨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생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 평양 시민 정도는 아마 소문을 통해 가지고 네.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긴 김정은의 인민은 평양 시민이니까 네. 축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결사옹이하는 어떤 엘리트 그룹들과 평양 네. 시민들은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서 축포를 터뜨렸고 우리 위대한 수령의 어떤 위상을 과시했다. 네. 우리 더욱더 충성하자. 이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빨간 날이 아니면은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네. 그거에는 빨간 날이 돼 있는데 이날은 빨간 날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생일에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인데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어떤 뉘앙스 때문일까요? 어떤 공격력이 없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전력을 군사 전력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적 전력을 얘기를 하고 네. 하나는 또 이 정성적인 소위 정신 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때때로는 물리적 전력 이상으로 정신 전력이 더 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네. 아주 군사력 자체가 열세일 때 이 정신 전력을 잘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승리를 이끄는 어떤 그런 형태도 사실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런 어떤 전력 차원에서 그것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네. 사실 그 내용도 물론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자체도 북한 체제를 비방하거나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그 측면도 좀 있긴 있겠지만 왜냐하면 네. 실체를 알리는 거니까 그럼 그 이외에도 바깥 세계 북한은 워낙 닫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상황뿐만 아니고 이 바깥 세계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또 창출이 되고 네.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 자기들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또 이제까지 자기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네. 다 허위로 보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 체제 자체는 그런 우물안 속에서 유지되어 왔던 그것들이 상당한 큰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차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확성기 방송 혹은 정신 전력과 관련된 심리전 재개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거는 전방위로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그 확대된 하나의 공격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효과에 네.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은 전방에 있는 북한군의 현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평양 시민들이나 고위 간부들 남한 음악도 듣고 남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사상에 금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하고 일체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북한군 현실이 굉장히 생활이 아주 비참합니다. 네. 그런 비참한 데다가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틀어대면은 북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사상적인 이완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확성기가 그런데 뭐 크기도 상당하다고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루 8시간 방송이 되고요. 500와트급 고출력 스피커를 사용해서 가로 4m, 세로 3m 굉장히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요. 소리가 또 개성까지도 간다고요. 네. 네. 그래 이제 낮 경우에는 그 한 10km 정도까지 가는 범위가 될 수가 있고 밤의 경우는 한 24km 정도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그 확성기 방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고정식이 있고 또 이동식이 사실 있습니다. 네. 고정식의 경우는 한 10km에서 이제 20km 이래 얘기를 하는데 네. 이동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는 그런 것이 또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동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걸 또 타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행태를 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동식의 경우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또 장점도 또 있죠. 네. 오늘도 이제 10여 개 이제 확성기에서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시간에 방송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같은 내용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대별로 이걸 여러 가지 또 나눠서 이래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북 방송 내용도 상당히 궁금한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듣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수뇌부 옹위 사상수호 인민보위 제도 사수를 제일 가는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조선인민군의 동족을 향한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과연 인민을 보위하고 수뇌부를 진정 보위할 수 있는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짧게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김정은이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서는 최고 존엄인데 그렇죠. 이 최고 존엄에 대한 충성심을 좀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고 북한 내에서도 좀 이상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 자신이 굉장한 권위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경륜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기 인민들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도 자기를 우습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방송에서 어떤 김정은의 북한 수뇌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비난 방송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권위를 아주 심각하게 손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이돌 음악 같은 최신 국내 음악도 방송을 한다고 하고요. 앞서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문발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이해란 씨의 100세 인생도 이번에 방송에 추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건가요? 첫째,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병력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전방에 배치된 병력이라면 일단은 청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이런 청년들은 사실은 특히 그 군인들 경우에는 특별한 오락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거 외에는 큰 오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아이돌 방송을 튼다든가 이런 그 방송, 그 음악 방송을 틀면은 그들에 대한 오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 이제 탈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그 대북 방송 이것 때문에 보초를 쓰거나 이래 할 때도 좀 덜 심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중단하기로 해가지고 중단돼 버리니까
너무나 심심해가 오히려 푸념이 나더라. 막 네. 이런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조용하고 그다음에 또 그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없다 보니까 네. 여기에 차츰 집중해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현 세대, 이 대한민국 세대라든가 이 바깥 세계가 얼마나 자유스러운 것인지를 어떤 의미에서 인식하게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그 북한 병력에 있어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의무감으로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북한은 워낙 폐쇄된 상태에서 이 인간을 말이죠. 완전히 이 인식 자체를 워낙 말살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네.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만약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왔을 때는 거의 바보와 같은 그런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인간이 이런 정보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면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줘야 되는데 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꼭 뭐 비방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바깥의 상황 자체를 알려주고 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인식해서 자기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정도 뒤면은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되는데 우리 군이 일단 휴전선 일대에는 최고 경계령도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북한군이 도발을 바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번에 이제 자기들이 직접 포격 도발을 했다가 우리한테 이제 강력한 대응을 이제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도발은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확성기에 대해서 직접 포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성동격서식으로 아하. 일단은 확성기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쫙 높이면 우리 군에 이제 관심이 글로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엉뚱한 데서 이제 도발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네. 북한의 도발이 은밀, 테러형이고 네. 목함질의 도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를 해가면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하나 미국의 고도 전략 자산도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B2B52 같은 이런 전략 자산들은 사실상 이것을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네.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네. 또 그 자체의 또 효과가 역으로 말이죠. 오히려 이쪽에 한반도의 이런 핵 전력 자체가 네. 배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영향까지도 사실은 효과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네. 이것이 은밀하게 북한을 포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은밀성이 또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스텔스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언제 어떤 시간에 사실은 김정은 지도부가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그런 무기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오전에 또 이 북핵과 관련해서 한미일 차관복급 정보 공유와 관련한 이 화상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미국이 대북 관련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외교전에 있어서 예전과는 좀 변화된 모습이랄까요? 약간 미묘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 당사국인 우리와 먼저 논의한 게 아니고요. 일본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은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이 최우선적인 상대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모든 걸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물론 이제 북핵 문제를 우리도 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는 네. 어떤 우리가 일단은 굉장히 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우리보다는 일단 일본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부분이지 네. 어떤 접촉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중국과도 오늘 저녁에 한중 외교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통화를 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오전에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논의를 깊게 해야 될 상대국이 중국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의 이런 대응이 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과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한미일
특히 그 육자 회담 내에서 뭐 러시아까지도 있지만 한미일 공조는 비교적 아니 비교적이나 확실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고 또 1차적으로 여기에 그 대응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핵심적으로 북한을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걸 가장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 역시 해당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북한이 이번에 뭐 수소폭탄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핵실험을 통해서 핵능력을 키우는 것은 네. 바로 주변국 이런 인접 국가가 이런 핵능력을 강화를 함으로써 또 앞으로 그 중국이 세계 전략에 있어서 나가는 데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인접 동맹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이 이러한 핵을 중심으로 수단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대국 자체를 웃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든다는 것이죠. 뭐 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이 좀 군기를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북한이 악수를 떤 측면도 있고 또 네.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호기로 판단을 하면서 북한의 그 나름대로 그 비핵화 네. 이것을 위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되는데요. 방송이 재개가 되면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